안녕하세요.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계신 김대수 선생님이 써주신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어떤 심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는 뇌를 알아야지 뭔가 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거든요. 이 책의 머릿말에 김대수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책은 지난 25년간 뇌를 연구한 한 과학자가 연구 결과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뇌 사용 설명서다. 우리가 뭐든지 뭘 잘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면 우리 뇌를 좀 더 잘 사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과학은 뇌의 한계와 능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책이 크게는 6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바꾸는 뇌과학 여행이고요. 두 번째는 뇌가 만들어낸 세상. 3부는 몰입의 힘은 내 안에 있다. 4부는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을까? 5부는 내 안의 창의성을 깨우는 것. 6부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 이렇게 총 6부로 나눠져 있는데 몰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욕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가 읽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약간 1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맛배기를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뇌에 있어서 중요한 그 속성이, 뇌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뇌는 사실 뭘 제대로 안다라기보다는 아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신다고 해요. 아는 느낌을 내려놓는 경험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하여 진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이 이야기는 공자의 논어의 편에 그 위정편에 나오는 건데,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고 대충 알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많지 않은가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뇌의 속성 중에 하나는, 뇌는 결국 어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욕구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어떤 본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본능, 욕구,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뇌를 잘 가르쳐야 되고 뇌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뇌의 원리에 대해서 여기 4가지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의 뇌가 결국 이 원리로 움직이구나.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뇌는 정보 최사랑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로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본능 연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재밌었어요. 여기서 3가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3가지 방이 있다. 당신이 죄를 지어 벌로 한 곳을 골라 들어가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방에는 칼 쓰는 닌자가 있고, 두 번째 방에는 한 달을 굶은 사자가 있고, 세 번째 방에서는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당신은 어떤 방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면은 많은 청중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사람들은 대체로 첫 번째 닌자가 칼을 쓰는 방이나 아니면 세 번째 연기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왜냐면 한 달을 굶은 사자는 결국 탈수 증세로 움직이기 못하거나 혹은 죽은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포식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거기가 제일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로 인하여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뇌의 원리는 일반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성과 다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들을 그런 어떤 분류 작업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지레짐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리로는 동조화의 법칙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뭔가 그 상황을 검증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검증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들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그냥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뇌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느낌으로 뭔가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오해를 하고 더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라고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이라고 웃기면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교만과 겸손은 무지의 양면이다. 한쪽은 무지에 대한 무지고 다른 한쪽은 무지에 대한 자각이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무지에 대해서, 나의 뇌의 오류에 대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자각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나의 실수도 인정하고 누군가를 더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누군가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꼭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 내 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뇌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습관을, 좋은 것들을 장착해 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강화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도 이 책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책방언니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